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 감염과 관련된 질문이 3가지가 있어서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구치소 내에 코로나 확진자 150명을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이 아니고 거기로 옮기는 건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인지 또 언제 이송이 되는 건지 일정을 안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원은 150명인 건지 또 얼마나 제2교도소에 있게 되는 건지 기간도 함께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현재 법무부와 또 복지부 중수본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저희 방대본과 보건소 등이 대책에 대한 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격리 플러스 보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의 원칙은 확진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따라서 병원에 이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오늘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일정과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12월 18일이 처음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날인지 또 지표 환자인 구치소 직원의 가족은 11월 28일에 확진이 됐고 또 12월 15일까지 누적 23명으로 확진이 됐는데 점수검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시설 내 확산을 키운 것은 아닌지 집단 감염 인지 직후에 전수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역학조사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학조사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동부구치소의 지표 환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첫 확진된 것은 11월 28일 시기입니다. 이후 이제 확진자, 보통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접촉자, 그다음에 노출 가능자들을 분류를 하고 거기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일제 검사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동료들의 접촉력이 많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과정 중에서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들까지 검사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와중에 2월 10일 이후에 종사자들에서 추가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또 수용자 중에서는 2월 14일 날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걸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까지 일제 검사를 종사자 수용자에서 650여 명에 대해서 검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도 접촉자, 그다음에 노출 가능자에 대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 대해서 검사는 이루어졌는데 발생 규모 추가 전파가 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평가 결과 확인이 돼서 전체 수용자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수검사는 2월 18일 날 한번 됐고 그 과정 중에서 180여 명의 추가 환자가 확인된 이후에 또 추적검사 계획을 세워서 최근에 23일 날 2차로 또 전체 수용자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라고 하면 2월 18일 날 일제검사 전수검사가 첫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노출력에 따라서 접촉자 분류하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검사는 이제 지속해 왔었고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규모를 확대해서 이제 규모가 좀 크게 전파가 됐다는 것이 확인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구치소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이송되어서 속초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언제 이송이 된 건지, 또 정확히 몇 명이 함께 이송된 건지, 이송 전 검사를 실시한 것인지, 또 그 밖에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8일 이후에 동부구치소에서 타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군데의 교정시설로 이송이 됐는지 구체적인 수치 질문 주셨습니다. 예,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날 전체 수용자, 종사자에 대해서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180여 명에 대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나머지 노출자,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12월 20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노출자들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시설은 좀 정확하게는 법무부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건데 170여 명을 다른 타 교정 시설로 조정 이송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동부구치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큰 방향은 동부구치소의 노출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밀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12월 18일 날 음성이 확인된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일부를 타 교정시설로 전원 이송시킨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송된 이후에 똑같은 추적검사 주기에 따라서 검사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정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고 그중에 마찬가지로 동구구치소에서 격리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속초로 전원 이송된 사람도 12월 23일 날 검사를 하고 그 결과 확진이 돼서 추가적으로 확진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검사와 관련된 질문, 또 확진 환자 발생 전망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의심 환자, 의심 신고 검사 수랑 또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모두 절반 가까이로 줄었는데 확진 발생은 비례해서 감소한 것 같지는 않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발생에 비해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숫자가 나온 거에 대한 숫자는 어제 자정까지 확진된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24일 날 검사자들이 12월 25일 날 보고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제 검사 수가 감소한 거는 아마 25일 날 성탄절 연휴에 검사 수가 일부 감소한 부분들은 아마 오늘 보고의 집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루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 검사자 숫자와 당일 확진자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된 숫자는 그 전날 성탄절 전날 확인된 검사 한 11만 건 정도 검사 시행한 데서 나온 검사자 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양성자 숫자의 추이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자 숫자가 조금 줄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양성자 숫자가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험도 평가나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위험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JTBC 최승훈 기자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했을 때는 확산세가 바로 줄어들었는데 지난 12월 8일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 3주째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8월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씩 나오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고 또 사전 질문으로도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초과했는데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매일 당부를 하면서 정부는 3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도 격상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방대본이 이 상황에서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솔직한 답변 부탁한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8월 달에 2차 유행과 지금 10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8월 달 유행은 물론 하절기에 어떤 휴가와 이동에 영향이 있었고 또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감염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고 저희가 역학적인 망을 통해서 추적 관리함으로써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해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동절기의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익명검사의 양성률에서 보다시피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었던 경증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 8월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월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하고 또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의 지역 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학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신규 환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의료 병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역학조사를 하는 그 역학조사 요원들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군이나 경찰 등의 인력들을 좀 더 수도권에 지원하고 또 역학조사 지원팀 인력들을 보강해서 접촉자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2.5단계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에 더해서 연말 연시에 특별 그 방역 강화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모임 금지라거나 아니면은 연말 연휴에 그 종교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거나 아니면은 겨울철에 특화된 그런 조치들을 강화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1000명대 전후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 또 조치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자체와 부처의 그런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서 중대본 하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2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YTN 이동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수도권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 1140명을 발견해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1월 3일까지인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연장할 의사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그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확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확진자 중에는 일부 그 보건소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검사소에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에 대한 추가 검사나 추가 검사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일반 그 지역 주민하고 또 접촉자 부분이 좀 구분이 돼서 분석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그냥 경증으로 치료만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 또는 위험한 요인에 노출됐던 그런 분들이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확인되고 조기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장 여부와 운영 방식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선별검사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을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평가와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원의 이형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 관련 알레르기 부작용 보도가 있었는데 해외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는지 또 현재까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공식적인 그런 자료들은 백신의 허가를 위해서 시행된 임상 그 시험 결과에서 보고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통계, 분석 자료가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이 한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 또 거기에서는 백신을 직접 맞은 사람은 한 2만여 명 정도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접종이 시행된 이후에 보고되는 그런 이상 반응에 대한 통계나 정보들을 각국의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이 계속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천안에 식료품점 그리고 식당과 관련해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학조사가 진행된 게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국발 변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인된 바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 또 영국과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전염력 등과 관련된 설명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천안 역학조사는 역학조사 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국과 남아공에서 보고된 그 바이러스 변이의 전염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영국 정부나 남아공의 아프리카 CDC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있는 부위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의 대한 변이 부분이고 두 가지가 이제 조금 다른 변이를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역학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전염력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역학 자료와 모델링 자료를 근거로 전염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실험실적으로 또는 그런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저희도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변이가 보고된 게 거의 이제 9월, 10월 이후에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입국한 입국자들의 양성 검체를 최대한 확보해서 바이러스 변이 여부에 대한 전장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에 대한 조치 강화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맞는 조치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천안 식료품점 식당 관련 역학조사 내용 박영중 역학조사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추가 전파들이 확인된 뭐 이런 사례들입니다. 지표 환자 확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근무한 근무 장소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했었을 때 추가 환자가 없었고 동선 중에 커뮤니티 이제 동일 국적의 커뮤니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식료품, 그 다음에 그 식료품점에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 장소에서 다수가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음식을 같이 공동 섭취하는 뭐 이러한 상황들이 확인이 돼서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하는 과정 중에 추가 환자들이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각자 이제 그 추가 환자들이 근무하는 장소 또 그 사람들에 의한 또 추가 지인들의 추가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촉자들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그쪽 커뮤니티 대상자들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지자체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네, 현재 10월, 11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3차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과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 가족과 또 동료들 또 지인들과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연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유행에 대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3가지 당부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대면 모임, 이동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본인이 감염되거나 본인이 남을 감염시키지 않게끔 차단해 주실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의심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검사와 또 역학조사 그리고 또한 병상 확보 등을 통한 의료적인 대응과 더불어서 백신에 대한 확보와 또 세밀한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통해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호 통역은 고음